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했다 외압 논란이 일었던 세월 5월에 대한 특검 수사도 착수됐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놓고 교착 상태에 있던 광주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450억 원 늘었습니다. 광주 대졸자 20%가 1,240만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도 전에 빚더미에 안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인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광주 문학예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외압 논란을 살펴보겠다며 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지난 2014년 광주 비엔날레 전시가 추진됐지만 광주시가 비엔날레 재단에 작품 전시 제외를 지시하면서 전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공문을 보내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홍성담 작가를 전시 작가로 선정한 경위와 세월 5월 전시 경과 일지 등의 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실제로 세월 5월 전시 철회에 청와대나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문학의 블랙리스트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세월 5월 전시 무산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지난해 11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검의 수사를 계기로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청와대나 정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비 지원 비율 문제를 놓고 난항에 빠졌던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중국 조이롱 코리아도 사업 추진에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지난해 7월 3,030억 원짜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터져나왔던 광주시의 환호는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때만 해도 국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2인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지침 개정을 이유로 국비 비율을 줄이면서 지원액이 절반인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시와 정부의 기싸움 속에 반년 가까이 멈춰있던 사업 진행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총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 비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국비 지원 항목 3개를 늘려 국비 지원액을 983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5대 5 정도를 지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을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MOU를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조이롱 코리아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인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 세력인 개혁보수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혁보수신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연대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영입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하자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 금연 결심 많이 하죠. 특히 올해는 담뱃값에 흡연 경고 문구와 피해 사진을 넣는 등 시각적 충격을 주는
금연 정책이 눈에 띕니다. 새해 금연 다짐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저희 산불을 이었습니다. 흡연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이 직접 증언한 공익 광고입니다. 각종 질병 그림과 경고 문구가 표시된 담뱃갑까지 충격적인 이미지로 금연을 유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림을 보니까 제 폐도 그럴 것 같아서 줄어들 것 같아요. 지난 2일 광주의 한 보건소,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방문이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른 지난해에도 광주 5개 자치구의 금연 클리닉에 10,000명 이상이 등록했지만 절반 이상이 다시 흡연자로 돌아섰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2, 3일 뒤부터 찾아오는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의지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흡연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특히 여성과 청소년분들의 금연의 의지를 다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련 센터들이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와 여성 장애인 등 흡연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금연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는 이랜드파크에 근무했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인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광주 지역 이랜드파크 10개 매장에서 1,455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3억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광주시 노동센터 등을 통해 체불임금 계산과 구제 절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청주공항 등 흑자로 돌아선 지방공항과 달리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죠.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면 또 다른 조건이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각각 250만 명 시대를 개막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 중국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의 취향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전기선이 중국과 제주 등 단 3개 노선뿐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방공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더딥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 지연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공항의 국제선 대체공항으로 추진됐지만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이후 통합될 것이란 약속과 전망이 물거품된 뒤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얽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제 요건으로 공항 통합 대신 KTX 경유를 내세우면서 두 공항 통합 문제는 논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 무안공항으로 KTX가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항 통합을 합의해봤자 승객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KTX 경유를 포함한 사전 준비를 갖춰가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정치권에서 무안공항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전남 동부권 항공 수요도 가져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뾰족한 대책 없이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요.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평균 1,240만 원 정도. 취업 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은 평균 1,11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졸업과 동시에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길 원했는데요. 졸업 직전에 월 평균 195만 원 정도를 희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연 한 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 대졸 취업자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48만 원. 희망하는 평균 월급보다 3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방채를 모두 갚은 채무영원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장흥과 무안군은 지난해 말 각각 55억 원과 5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 채무영원 시군에 합류했으며 완도와 영광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6곳이 채무영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 곡성은 27억 9천만 원, 고흥 4억 5천만 원, 강진 6억 9천만 원 등 남은 채무가 적은 시군도 있어 올 연말 채무영원 지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서 활약하고 있는 광주FC가 2017년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광양에서 동계 훈련에 나선 뒤 16일부터는 포르투갈 알가부에서 2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포르투갈 훈련 기간 동안 올 시즌 광주FC에서 활약할 용병 선발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새마을 금고 서구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00만 원, 나주, 영암, 담양, 한평, 영광군 새마을 금고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17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광주를 미래 신산업 중추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더불어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